익숙한 동맹, 한국으로의 여정. 안녕, 내 이름은 마렉 코발스키야. 폴란드 육군 소령이고 나이는 42. 군 생활 20년째, 동부 국경 근처 루블린 지역에서 러시아의 긴장감을 매일 느끼며 지내고 있지. 2025년 3월 8일, 나는 기대했던 명령을 받았어. 한국으로 가서 그들의 최신 미사일 방어 체계, LSAM 에어 미설을 보고 오라는 거였지. 한국은 우리에게 낯선 이름이 아니야. 2022년부터 K 흑표 전차 180대와 K9 자주포 672문을 도입하며 한국의 방산 기술에 깊은 신뢰를 쌓아왔거든. K의 날렵한 기동성과 K9의 강력한 포격을 보며 우리 장교들 사이에선 한국은 믿을만하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었지. 이번엔 그들이 미사일 방어에서 어떤 놀라움을 보여줄지 설렘이 컸어. 명령을 받은 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어. 사령부 회의실에서 상관인 야체크 장군이 나를 불렀지. 회의실은 늘 그렇듯 담배 냄새와 커피 향이 뒤섞인 묵직한 공기로 가득했어. 장군은 책상 위에 러시아 극초음속 속 미사일 킨잘의 흐릿한 사진을 놓고 나를 쳐다봤어. 마렉, 러시아가 최근 실험을 늘리고 있어. 지난주엔 벨라루스 근처에서 또 발사 적상이 포착됐다고 하더군. 우리 패트리엇은 고도 30km가 한계야. 한국의 L-SAM이 상층 방어에서 뛰어나다고 하니 가서 직접 확인하고 와.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엔 걱정이 묻어 있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 K2와 K9를 통해 한국의 실력을 아는 터라 이번 L-SAM도 기대가 됐어. 장군이 말을 이었어. K2처럼 폴란드에 맞게 협력할 가능성도 봐줘. 우리가 K9 계약 때처럼 기술 이전을 요구할 수 있으면 좋겠어.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 K2가 동부훈련장에서 러시아 T-90을 압도하는 걸 봤을 때 한국은 협상에도 성실했어요. 이번에도 잘 될 겁니다. 장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 뭉치를 건넸어. 좋아, 준비 잘하고 다녀와. 월요일 출발이야. 나는 자료를 받아들고 사무실로 돌아왔어. 사무실에 앉아서 자료를 훑어봤어. L-SAM은 2024년 11월 개발 완료, 2025년부터 양산 시작. 요격 고도 5060km, 직격 요격 킷-2-킬 방식, 사거리 150km 이상. 숫자만 봐도 K 전차의 정밀함과 K9의 화력을 떠올리게 했어. 자료 끝에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있었지. 북한의 화성 미사일을 막기 위해 개발됐지만 러시아의 위협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았어. 나는 책상에 자료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지. 루블린의 잿빛 하늘은 늘 그렇듯 무거웠어. 한국이 또 뭔가를 해냈구나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내 안나에게 말했어. 나 한국 가게 됐어. L-SAM이라는 미사일 보러. 안나는 주방에서 감자 수프를 저으며 웃었지. 또 한국이야? K 때도 한 달 넘게 얘기했잖아. 이번엔 뭐가 그렇게 좋아? 나는 맥주를 따며 대답했어. K가 우리 전차병들 목숨을 구해줬고 K9는 포병들 자부심이 됐어. 이번엔 하늘을 지킬 무기야. 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농담했지. 그럼 이번엔 한 달 반은 얘기하겠네. 우리는 같이 웃었지만 내 마음 한구석엔 러시아의 그림자가 무겁게 남아있었어. 출발 전날 동료 장교인 카롤과 맥주를 마시러 갔어. 카롤은 K9 포대에서 훈련 담당인데 한국 무기에 푹 빠진 녀석이야. 술집에서 맥주잔을 들며 그가 물었어. L-SAM이 뭐야? K9처럼 포탄 쏘는 거야? 나는 웃으며 설명했지. 아니, 하늘에서 미사일을 잡는 거야. 고도 60km까지 올라가서 러시아 미사일을 박살낼 수도 있어. 카롤의 눈이 커졌어. 진짜? 그럼 우리 패트리엇보다 낫겠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 K9이 러시아 그레드보다 사거리가 길었듯이 L-SAM도 한 수 위일지도. 카롤은 잔을 부딪히며 말했어. 잘 보고 와. K9처럼 폴란드에 들여오면 내가 제일 먼저 훈련받고 싶어. 그 말에 나도 웃었지. 카롤의 열정이 나를 더 설레게 했어. 월요일 아침 나는 바르샤바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어.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며 K 도입대를 떠올렸지. 2022년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K의 실물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었어. 수중 도하 테스트에서 물을 가르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건 전차가 아니라 예술이야라고 생각했었지. K9는 더 강렬했어. 훈련장에서 40km방 목표를 정확히 맞추는 걸 보고 포병 장교들이 박수를 쳤던 기억이 아직 생생해. 이번 L-SAM은 어떤 느낌일까?
비행기가 이륙하며 나는 잠에 빠졌고 꿈속에서 하늘을 나는 미사일이 러시아의 킨자를 박살내는 장면을 봤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차가운 3월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 공항 로비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한국어 간판과 영어 안내판이 어지럽게 섞여 있었지. 입국 수속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한국 국방부에서 나온 최중령과 LIG 넥스원의 민간 직원 박 소장이 나를 맞으러 와 있었어. 최중령은 키가 크고 단단한 인상의 군인이었고 박 소장은 안경을 쓴 전형적인 엔지니어 타입이었지. 최중령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 코발스키 소령님 환영합니다. K2와 K9 때의 인연이 이번에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 폴란드에서 그 무기들 덕에 든든했어요. 이번에도 기대가 큽니다. 우리는 곧장 차에 올라 서울로 향했어.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활기찼어. 높은 빌딩 사이로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박 소장이 차 안에서 말했지. 서울은 밤이 되면 더 멋져요. 내일 시험장 가기 전에 구경 좀 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 L-SAM은 K2처럼 실전에서 테스트했나요? 최중령이 대답했지. 북한 미사일 대비로 수십 번 시험했어요. 내일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그 말에 나는 K9의 실전 훈련을 떠올렸어. 한국은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나라였지. 서울에 도착해 호텔에 체크인했어. 방은 깔끔했고 창밖으로 남산타워가 보였지. 나는 짐을 풀고 자료를 다시 훑어봤어. L-SAM의 스펙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국의 집념을 보여주는 듯했어. 고도 60km라니 패트리엇의 2배를 넘는 높이야. 직격 요격 방식은 미국의 사드 THAAD와 비슷하지만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든 점이 인상 깊었어. 나는 침대에 앉아서 생각했지.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야. K2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도. 그날 밤 호텔 근처 식당에서 최중령과 박 소장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 메뉴는 불고기와 김치였는데 매콤한 맛이 입맛을 돋웠지. 식사 중에 박 소장이 물었어. K2는 폴란드에서 어땠나요? 나는 포크를 내려놓고 대답했지. 동부 훈련장에서 눈 덮인 언덕을 넘을 때 병사들이 이건 전차의 왕이다라고 했어요. 러시아 전차보다 훨씬 강했죠. 최중령이 웃으며 말했지. L-SAM도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하늘의 왕이죠. 우리는 잔을 부딪혔고 나는 속으로 다짐했어. 내일이 기대돼.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경기도 안성의 국방과학연구소 ADD 시험장으로 출발했어. 차 안에서 박 소장이 말했어. 소령님 K2와 K9를 좋아해 주셨죠? L-SAM은 그 이상을 보여줄 겁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물었지. K9처럼 실전에서 증명된 건가요? 최중령이 대답했어. 곧 보시면 아실 겁니다. 차가 산속으로 들어가며 점점 고요해졌어. 시험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익숙한 기대감과 새로운 호기심을 동시에 느꼈어. K2와 K9로 시작된 한국과의 인연이 L-SAM으로 또 어떤 전환점을 맞을지 가슴이 뛰었지. 시험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차에서 내리자마자 차가운 산바람이 얼굴을 스쳤어. 경기도 안성의 국방과학연구소 ADD 시험장은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고 철저한 보안 검색을 거친 후에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 보안 요원이 내 신분증을 확인하며 코발스키 소령님 환영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나는 살짝 긴장했던 마음이 풀렸어. 문을 지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압도적이었어. L-SAM의 실물이 거대한 발사대 위에 서 있었지. 약 7m 길이의 날렵한 미사일은 K9 자주포의 묵직한 위용과는 또 다른 매력을 뿜어냈고 그 옆에 선 레이더와 통제 장비는 첨단 그 자체였어. K 전차를 처음 봤을 때처럼 가슴이 뛰기 시작했지. 나를 안내한 건 LIG 넥스원의 김 박사였어. 키는 작았지만 눈빛이 날카로운 사람으로 K 계약 때 만난 엔지니어들의 열정을 떠올리게 했어. 그는 영어로 인사하며 악수를 청했지. 소령님, 어제 잘 주무셨죠? 오늘 L-SAM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자신감과 자부심이 묻어 있었어.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 K9를 처음 봤을 때처럼 기대됩니다.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시험장 중앙으로 이끌었어. 그곳엔 이미 몇몇 한국군 장교와 기술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 나를 반갑게 맞는 최중령의 얼굴도 보였지. 김 박사는 L-SAM 옆에 서서 설명을 시작했어. L-SAM은 종말 단계 상층 방어를 위해 설계됐습니다.
고도 4060km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직격으로 파괴하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여기 이 기술들 때문입니다. 그는 미사일에 붙은 장비들을 하나씩 가리켰어. 나는 재킷 주머니에서 메모장과 펜을 꺼내 필기하기 시작했지. KE와 K고를 통해 한국의 꼼꼼함을 아는 나로선 이번에도 뭔가 특별한 걸 배울 준비가 돼 있었어. 최중령이 옆에서 덧붙였어. 소령님,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10년 넘게 심혈을 기울인 결과물이죠.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 K고의 개발 과정을 들었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었거든. 첫 번째로 나온 건 위치 자세 제어 장치 DACS였어. 김 박사가 손으로 미사일 중간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지. 이 장치는 미사일이 목표에 정확히 명중하도록 마지막 순간의 방향을 미세 조정합니다. 초속 수천 미터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맞추려면 1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수십 번 방향을 바꿔야 하죠. DACS가 그걸 가능하게 합니다. 그는 작은 태블릿을 꺼내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여줬어. 화면 속에서 L-SAM이 빠르게 방향을 틀며 목표물에 접근하는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 같았지. 나는 K 전차의 자동 장전 시스템을 떠올렸어. 탱크 포신이 목표를 정확히 조준하듯 L-SAM도 하늘에서 똑같은 정밀함을 보여주는 거였지. 폴란드의 패트리엇에도 이런 게 있나요? 김 박사가 물었어.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지. 비슷한 원리는 있지만 이렇게 독자적으로 구현한 건 없어요. 패트리엇은 주로 파편 방식이라 직격 요격은 드물죠. 김 박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 그럼 이건 새로우실 겁니다. 직격 방식은 파괴력과 정확도가 훨씬 높아요. 나는 메모장에 DACS- 직격 요격 핵심이라고 적으며 감탄했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같은 미사일을 상상하며 이 기술이 얼마나 유용할지 머릿속으로 그려봤지. 다음은 적외선 영상 탐색기 IIR였어. 김 박사는 미사일 선단을 가리키며 설명했지. 레이더로 목표를 추적하다가 마지막엔 이 탐색기가 적 미사일의 열 신호를 포착해 정확히 유도합니다. 적이 전자방해를 해도 소용없죠. 그는 다시 태블릿을 켜고 영상을 띄웠어. 화면 속 L-SAM이 흐릿한 구름 사이를 뚫고 날아가더니 마지막 순간 붉은 점가상의 적 미사일을 정확히 맞추는 장면이 나왔지. 폭발과 함께 목표물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은 K9의 포격을 연상시켰어. 나는 물었지. K9의 사격 통제 시스템과 비슷한 기술인가요? 김 박사는 웃으며 대답했어. 좋은 눈썰미시네요. 비슷한 철학을 공유하지만 L-SAM은 더 빠르고 더 높은 곳에서 작동합니다. K9의 지상을 지배한다면 이건 하늘의 지배자죠. 그 말에 나는 속으로 감탄했어. 한국은 기술의 일관성을 정말 잘 유지하는구나. 설명이 끝난 후 김 박사는 나를 통제실로 데려갔어. 유리창 너머로 L-SAM 발사대가 보였고 기술자들이 분주하게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지. 통제실 안은 모니터와 버튼으로 가득했는데 K의 시뮬레이터를 처음 봤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어. 한 기술자가 나를 보며 인사했고 나는 그에게 물었지. 이 시스템을 매일 다루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 네, 매일 시험하고 수정해요. 북한이 언제 미사일을 쏠지 모르니까요. 그 말에 나는 살짝 놀랐어. 폴란드도 러시아 때문에 늘 긴장 상태지만 한국의 긴박함은 더 생생하게 느껴졌지. 이어진 설명은 이중펄스 추진기관에 관한 거였어. 김 박사가 미사일 하단을 가리키며 말했지. 미사일이 발사된 후 첫 번째 펄스로 속도를 내고 목표에 근접하면 두 번째 펄스가 작동해 속도와 방향을 최적화합니다. 이걸로 에너지 효율과 명중률을 극대화했어요. 그는 손짓으로 두 단계 과정을 흉내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강의실의 교수 같았어. 나는 K9의 사거리 연장 기술을 떠올리며 물었지. K9처럼 사거리를 늘리는데도 도움이 되나요?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 맞습니다. 기본 사거리는 150km지만 상황에 따라 더 멀리 날아갈 수도 있어요. 북한의 평양까지 닿을 수 있죠. 그 말에 나는 메모장에 150km라고 적으며 상상했어.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폴란드 상공에서 막아낼 수 있을지도. 마지막으로 나온 건 단분리 장치였어. 김 박사는 미사일 중간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 미사일이 목표에 가까워지면 불필요한 부스터를 떼어내고 요격체만 남습니다. 이 과정이 0.1초 안에 끝나죠. 그는 태블릿으로 또 다른 영상을 보여줬어. L-SAM이 하늘에서 부스터를 분리하고 날렵한 요격체가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모습은 숨막힐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어. 나는 입이 살짝 벌어졌지.
우리 패트리엇은 이런 세밀한 설계가 부족했거든. KE의 수중 도하 능력을 처음 봤을 때처럼 L-SAM도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과학과 열정의 결정체로 느껴졌어. 설명을 마친 김 박사는 나를 다시 발사대 근처로 데려갔어. 이제 실물 시연을 보실 차례입니다라며 미소를 지었지.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발사대를 바라봤어. 하늘이 맑아 시야가 탁 트였고 멀리 산 너머로 드론이 준비되고 있는 게 보였지. 최중령이 내 옆에 서며 말했어. 소령님, K9 포격을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어땠나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 포병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러시아 그레드보다 2배는 강했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 오늘도 비슷할 겁니다. 그 말에 나는 더 기대감이 커졌어. 시연이 시작되자 발사대에서 L-SAM이 하늘로 솟아올랐어. 귀를 찢을 듯한 굉음과 함께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미사일은 순식간에 시야에서 멀어졌지. 통제실 모니터로 실시간 영상이 전송됐는데 L-SAM이 목표 드론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이 선명했어. 드론은 고도 50km쯤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L-SAM은 그보다 더 빠르게 접근했어. 마지막 순간 요격체가 분리되며 드론을 직격하는 장면은 숨을 먹게 했지. 폭발음과 함께 드론이 산산조각 나는 걸 보니 K9의 포격을 처음 봤을 때의 전율이 그대로 되살아났어. 시험장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가 기술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지. 김 박사가 내게 다가와 물었어. 어떠신가요, 소령님? 나는 잠시 말을 고르다 솔직하게 대답했지. K2와 K9를 처음 봤을 때처럼 또 놀랐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하네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 소령님이 K2와 K9를 좋아해 주셨다니 L-SAM도 마음에 들길 바랍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폴란드 하늘을 지킬 가능성으로 보였지. 시연이 끝난 후 우리는 시험장 옆 작은 휴게실로 이동했어. 따뜻한 커피를 나눠 마시며 김 박사와 이야기를 더 나눴지. L-SAM은 언제부터 실전 배치되나요? 내가 묻자 그는 대답했어. 2025년 말부터 배치 시작이고 2028년쯤 완전 운용될 겁니다. 북한 때문에 서둘렀죠. 나는 러시아를 떠올리며 물었지. 극초음속 미사일에도 대응할 수 있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 현재 L-SAM은 탄도미사일 위주지만 다음 단계인 L-SAM-2가 그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내일 보여드릴게요. 그 말에 나는 다음 날이 더 기대됐어.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 L-SAM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의 핵심이야. 북한의 화성-14나 화성-17 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상층에서 막기 위해 개발됐지. 사드 THAAD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한국이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돼 있어. 나는 창밖 서울의 야경을 보며 생각했어. 이런 기술이 폴란드에 있다면 러시아의 미사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겠어. K2와 K9에 이어 L-SAM까지 한국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졌지. 잠이 들기 전 나는 메모장에 L-SAM-하늘의 K2라고 적었어. 내일이 더 기다려졌지.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안성 시험장으로 향했어.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생기 있어 보였고 차 안에서 마신 뜨거운 커피가 졸음을 쫓아줬지. 오늘은 L-SAM-2에 대해 들을 차례였어. 어제 L-SAM의 놀라운 시연을 본 뒤라 기대감이 더 커졌지만 한편으론 폴란드에 이 기술을 도입할 현실적 가능성을 고민하느라 머릿속이 복잡했어.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산과 나무들이 점점 더 깊어지며 시험장이 가까워졌고 나는 메모장을 꺼내 어제 적은 내용을 다시 훑어봤지. L-SAM 하늘의 K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 과연 L-SAM-2는 어떤 모습일까? 시험장에 도착하자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 L-SAM 발사대는 여전히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지만 오늘은 그 옆에 커다란 스크린과 설계 도면이 놓인 천막이 추가돼 있었지. 김 박사가 나를 맞으러 나왔고 그의 안경 너머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 소령님, 어제 LSAM은 마음에 드셨죠? 오늘은 LSAM-2를 소개합니다. 그는 나를 천막 안으로 안내하며 미소를 지었어. 천막 안에는 최중령과 몇몇 한국군 장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벽에는 LSAM-2의 개념도가 커다랗게 걸려 있었지. 그 도면을 보자마자 K 전차의 설계도를 처음 봤을 때의 설렘이 되살아났어. 김 박사는 스크린 앞에 서서 설명을 시작했어. LSAM-2는 아직 개발 중입니다.
2035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죠. LSAM이 고도 60km까지라면 LSAM-E는 150km 이상을 커버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과 ICBM 초기 단계 요격도 가능하게 설계됐어요. 나는 귀가 번쩍 뜨였어. 러시아의 아방가르드나 킨잘 같은 극초음속 무기가 최근 국경 근처 벨라루스에서 시험 발사됐다는 첩보를 떠올렸거든. 패트리엇은 고도 20에서 30km에서만 효과적이라 상층 방어엔 한계가 있어. LSAM-E가 실현된다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 김 박사는 도면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어. 극초음속 무기는 낮은 고도로 활공하며 속도가 마하 5 이상입니다. LSAM-E는 더 높은 고도와 빠른 반응 속도로 이를 잡아낼 겁니다. 그는 레이저 포인터로 도면의 추진기관 부분을 짚었어. 여기 보시면 LSAM보다 강력한 추진체와 업그레이드된 탐색기가 들어갑니다. 나는 손을 들고 물었지. LSAM과 비슷한 기술을 쓰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 기본 구조는 비슷하지만 추진력과 적외선 탐색기가 더 정교해요. 개발이 끝나면 상층 방어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나는 K 전차의 능동 방호 시스템을 떠올렸어. 한국은 항상 한 단계 앞선 기술을 추구하는구나. 설명을 들으며 나는 태블릿에 나온 시뮬레이션 영상을 유심히 봤어. LSAM-E가 하늘로 치솟아 가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추적하는 장면은 숨막힐 정도로 긴장감 넘쳤지. 미사일이 고도 150km에 도달하자 요격체가 분리됐고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며 폭발하는 모습은 어제 본 LSAM 시험보다 더 강렬했어. 최중령이 내 옆에서 말했어. 소령님, 이건 미래예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개발되면 우리가 막아야 하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지. 러시아의 아방가르드에도 대응할 수 있겠죠?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어.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나는 메모장에 LSAM-E- 극초음속 대응이라고 적었어. 설명이 끝난 후 김 박사는 나를 연구동으로 데려갔어. 건물 안은 깨끗했고 복도엔 LSAM과 관련된 시험 사진들이 전시돼 있었지. 한 사진에서 LSAM이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 나는 걸음을 멈추고 물었어. 이건 언제 찍은 건가요? 김 박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 작년 겨울 야간 시험 때요. 추운 날씨에도 완벽히 작동했죠. 나는 K9의 혹한기 훈련을 떠올렸어. 폴란드 동부의 눈 덮인 평야에서 K9의 영하 20도에서도 문제없이 포격을 날리던 모습이 아직 생생했거든. LSAM-E도 이렇게 튼튼할까요? 내가 묻자 그는 자신있게 말했어. 더 강해질 겁니다. 연구동 안에서 우리는 LSAM-E의 모형을 봤어. 실물 크기는 아니었지만 세부 설계가 정교하게 구현된 모형이었지. 김 박사는 모형의 추진기관을 가리키며 말했어. 여기 이중 펄스 시스템이 LSAM보다 강력해요. 고도 150km까지 올라가려면 추진력이 핵심이죠. 나는 손으로 모형을 살짝 만져보며 물었지. 무게는 얼마나 늘어납니까? 그는 잠시 계산하더니 대답했어. LSAM이 약 400kg인데 LSAM-E는 500kg으로 내외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효율은 더 높아요. 나는 K 전차의 경량화 설계를 떠올리며 감탄했어. 무게를 늘리면서도 성능을 극대화하다니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대단했지.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 나는 김 박사에게 솔직하게 물었지. 폴란드에 도입하려면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 기술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LSAM은 개방형 아키텍처로 설계돼 NATO 시스템과 통합이 가능합니다. K2와 K9처럼요. LSAM-E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다만 예산과 정치적 결정이 필요하겠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K 도입 때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 한국이 기술 이전과 비용 조정을 제안하며 해결됐었지. K 때처럼 협력 가능성이 있나요? 내가 묻자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 한국은 언제나 파트너와 윈윈을 추구합니다. 폴란드가 원한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죠. 그 말에 나는 잠시 안도했지만 폴란드의 상황을 떠올리며 고민이 깊어졌어. 우리는 이미 미국의 패트리엇과 이스라엘의 다비드 슬링을 운용 중이야. LSAM 한 발당 가격이 약 15억 원 110만 달러 정도로 추정되는데 LSAM-E는 더 비쌀 거야. 국방 예산은 한정돼 있고 나토 동맹국들과의 협의도 필요하지. K 계약 때처럼 한국이 유연성을 발휘해준다면 가능성이 열릴지도 모르지만 아직은 불확실했어.
나는 메모장에 예산 문제, 나토 통합이라고 적으며 한숨을 내쉬었지.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는 시험장 근처 식당으로 이동했어. 메뉴는 된장국과 밥이었는데 따뜻한 국물이 몸을 녹여줬지. 식사 중에 최중령이 물었어. 소령님, 폴란드에서 러시아 위협이 어느 정도인가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대답했어. 동부 국경에서 200km만 가면 벨라루스예요. 거기서 러시아가 미사일을 쏘면 5분 안에 우리 상공에 닿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 저희도 북한 때문에 비슷해요. 평양에서 서울까지 200km도 안 되니까요. 그 말에 나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어. 한국과 폴란드는 지정학적으로 비슷한 운명을 안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오후엔 한국군 장교들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 우리는 시험장 옆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고 그들은 한국군의 발전 과정을 들려줬지. 한 장교가 말했어. 6.25 전쟁 이후 모든 걸 잃었어요. 70년대엔 미국 무기에 의존했지만 독자 기술을 키우기 시작했죠. 현무 미사일, K2 전차, KF-21 전투기 LSAM도 그 연장선이에요.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자부심을 봤어. 폴란드도 2차 대전 이후 재건했지만 군사기술은 주로 수입에 의존했지. 한국의 자립 정신이 부러웠어. 나는 물었지. LSAM 이 개발은 언제 시작했나요? 다른 장교가 대답했어. 2010년대 후반부터 계획됐어요. 극초음속 위협이 커지면서 급하게 추진됐죠. 2035년까지는 꼭 완성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 폴란드도 러시아 때문에 급해요. K2와 K9의 지상을 지켰으니 LSAM이가 하늘을 지켜줄지도. 그들은 미소 지으며 동의했어. 한 장교가 덧붙였지. K2와 K9는 어땠나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 최고였어요. 동부 훈련장에서 K9이 포격할 때마다 병사들이 환호했죠. 그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나도 LSAM에 대한 신뢰가 더 커졌어. 회의가 끝난 후 나는 시험장 밖으로 나와 산책을 했어.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러시아의 미사일을 상상했지. 킨잘이 날아오면 패트리어스론 막기 힘들어. 하지만 LSAM-2가 있다면? 나는 주머니에서 메모장을 꺼내 LSAM-2는 마이너스 미래의 방패라고 적었어.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영상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시작했지. K2와 K9로 시작된 한국과의 인연을 LSAM과 LSAM-2로 잇고 폴란드의 하늘을 지키는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었어. 러시아의 위협, 우리의 한계, 그리고 한국의 가능성을 담고 싶었지.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 서울의 불빛은 끝없이 이어졌고 나는 폴란드의 잿빛 하늘과 비교했지. LSAM-2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희망이었어. 하지만 예상과 정치적 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어. 나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며 다짐했지. 내일 최중령과 더 깊이 얘기해봐야겠어. K 때처럼 길이 열릴지도 몰라. 잠이 들기 전 나는 LSAM-2가 하늘을 나는 꿈을 꿨어. 그 꿈속에서 러시아의 미사일이 폴란드 상공에서 산산조각 났지.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나는 인천공항에서 폴란드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올랐어. 창밖으로 멀어지는 한국의 불빛을 보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머릿속을 맴돌았지. LSAM의 정밀한 시연, LSAM-2의 미래 가능성, 그리고 한국군 장교들의 자부심 어린 목소리. K2와 K9로 시작된 한국과의 인연이 이제 하늘까지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 비행기 안에서 나는 메모장을 꺼내 그간 적은 내용을 다시 읽었지. LSAM 하늘의 K2, LSAM-2 미래의 방패. 이 단어들이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폴란드의 안전을 위한 열망으로 다가왔어. 나는 다짐했지. 이걸 동포들에게 꼭 전해야겠어. 바르샤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잿빛 하늘이 나를 맞았어. 3월의 폴란드는 여전히 차가웠고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보이는 황량한 들판은 한국의 활기찬 풍경과 대조를 이뤘지. 집에 도착하자 아내 안나가 문을 열어줬고 나는 여행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어. 안나, 이번에도 대단했어. 한국이 하늘을 지킬 무기를 만들었더라. 안나는 웃으며 대답했지. 또 K처럼 열정적으로 얘기할 거지? 저녁 먹고 들려줘.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저녁 식탁에서 감자 수프를 먹으며 LSAM 시연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자 안나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지. 그럼 우리 하늘도 안전해질 수 있겠네? 그 말에 나는 진지하게 대답했어.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야겠어. 다음 날 아침 나는 사무실로 출발하며 영상 아이디어를 구체화했어. 단순히 LSAM과 LSAM2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K와 K9로 시작된 한국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폴란드의 하늘을 지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지. 사무실에 도착하자 동료 카롤이 나를 보자마자 달려왔어. 마렉, LSAM 어땠어? K9처럼 터졌나?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 터진 정도가 아니야. 하늘에서 드론을 산산조각 냈어. 카롤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 진짜? 그럼 러시아 미사일도 잡겠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 그걸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영상을 찍을 거야. 카롤은 주먹을 불끈 쥐며 응원했어. 내가 카메라 들게. 꼭 성공시켜. 그날 오후 나는 상관인 야체크 장군을 찾아갔어. 장군의 사무실은 여전히 담배 냄새로 가득했고 책상 위엔 러시아 미사일 관련 보고서가 쌓여 있었지. 나는 자료를 건네며 말했어. 장군님, LSAM과 LSAM2를 보고 왔습니다. K처럼 대단했어요. 장군은 자료를 훑으며 물었지. 패트리엇보다 낫나?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어. 고도 60km까지 올라가고 직격으로 잡아요. LSAM2는 150km 이상에서 극초음속도 대응할 수 있죠. 장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 좋아. 하지만 예산이 문제야. K 때도 힘들었잖아. 나는 준비한 말을 꺼냈지. 한국은 협력에 열려 있어요. K9처럼 기술 이전도 가능할 겁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어 여론을 모아볼게요. 장군은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허락했어. 알았어, 해봐. 잘 되면 국방부에 올리자. 영상 제작은 다음 날부터 시작했어. 나는 집 근처 공원에서 촬영을 계획했지. 루블린의 잿빛 하늘을 배경으로 러시아 위협을 보여주고 한국의 기술로 희망을 전하고 싶었어. 카롤이 약속대로 카메라를 들고 왔고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대본을 짜기 시작했어. 나는 메모장을 펴며 말했지. K2와 K9 얘기로 시작해서 LSAM으로 넘어가자. 러시아 미사일 얘기도 넣고. 카롤이 제안했어. K9 훈련 영상 있잖아. 그거 넣으면 더 실감 날 거야. 나는 좋은 생각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지. 우리는 대본을 다듬으며 웃고 떠들었고 오랜만에 군 생활의 무거움이 조금 덜어지는 느낌이었어. 촬영날 아침 공원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어. 나는 재킷을 입고 카메라 앞에 섰지. 카롤이 준비됐어. 시작. 이라고 외쳤고 나는 숨을 고르며 말하기 시작했어. 안녕하세요, 폴란드 동포 여러분. 저는 마렉 코발스키 소령입니다. 여러분은 K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를 아시죠? 2022년부터 그 무기들이 우리 국경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잠시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어. 하지만 하늘은 아직 취약해요.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벨라루스에서 날아오면 패트리엇으로 막기 힘듭니다. 카롤이 신호를 주며 속삭였어. 좋아, 계속해. 나는 말을 이었지. 이번에 저는 한국에서 LSAM을 봤습니다. 60km 상공에서 적 미사일을 정확히 맞춥니다. LSAM2는 더 대단해요. 150km 이상에서 극초음속 무기까지 막을 수 있는 꿈의 무기죠. 촬영은 몇 시간 이어졌어. 나는 K가 동부훈련장에서 눈밭을 가르는 모습을 떠올리며 말했어. K는 러시아 T-90을 압도했어요. K9는 그레드보다 2배 먼 사거리를 날렸죠. LSAM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에서 바람이 불자 목소리를 더 높였어.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방산 강국이 됐습니다. 그들은 기술과 열정으로 하늘을 지켰어요. 우리도 그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주먹을 쥐며 말했어. 저는 상상합니다. 폴란드 하늘에 LSAM이 떠오르고 러시아의 위협이 멀어지는 날을요. K2와 K9의 지상을 지켰듯 LSAM이 하늘을 지킬 겁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함께 미래를 지켜요. 촬영이 끝난 후 카롤과 나는 근처 카페로 갔어.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영상을 확인했지. 카롤이 감탄하며 말했어. 마렉, 이거 진짜 감동적이야. K9 얘기할 때 나도 다시 전율했어.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지. 국민들이 LSAM을 이해하면 국방부도 움직일 거야. 우리는 영상을 편집하며 K9 훈련 장면과 LSAM 시연 영상을 넣었어. 1시간 분량으로 완성된 영상은 내가 본 한국의 열정과 폴란드의 필요를 담고 있었지. 영상을 국방부에 제출한 다음 날 나는 시민단체에도 공유했어. 반응은 빠르게 왔어.
온라인에서 K처럼 믿을만하다는 댓글이 달렸고 한 노병은 편지를 보내왔어. 소령, K골 보고 감동했었는데 LSAM도 보고 싶네. 힘내라고. 그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지. 하지만 예산이 너무 든다는 우려도 있었어. 나는 안나에게 말했어. K 때도 그랬지만 결국 해냈잖아. 이번에도 될 거야. 안나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지. 당신이 이렇게 열정적인데 안 될 리 없지. 며칠 뒤 야체크 장군에게서 연락이 왔어. 마렉, 영상 잘 봤어. 국방부 회의에서 LSAM 도입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네. 한국 측과 협의 시작할까? 나는 가슴이 뛰며 대답했지. 네, 장군님. K 때처럼 잘 될 겁니다. 장군은 웃으며 말했어. 너 덕분에 내가 또 바빠지겠군. 그 말에 나도 웃었지.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보니 잿빛 하늘이 조금 덜 무겁게 느껴졌어. 그날 저녁 나는 카롤과 맥주를 마시러 갔어. 술집에서 잔을 부딪히며 카롤이 물었지. LSAME는 언제쯤 볼 수 있나? 나는 대답했어. 2035년이라는데 우리가 밀어붙이면 더 빨라질지도. 카롤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 그럼 내가 훈련 첫 타자 할게. 우리는 웃으며 잔을 비웠고 나는 속으로 상상했어. 폴란드 하늘에 LSAM이 떠오르고 그 뒤에 LSAME가 이어지는 모습. 러시아의 그림자가 멀어지는 날이 올 거야. 며칠 후 국방부에서 공식 회신이 왔어. 한국 측과 초기 협의 시작. LSAM 도입 가능성 검토 중. 나는 그 문서를 읽으며 주먹을 쥐었지. K2와 K9 때처럼 길이 열리고 있었어. 집으로 돌아와 안나에게 말했어. 시작됐어. 이번에도 해낼 거야. 안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지.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 나는 창밖을 보며 다짐했어. 언젠가 폴란드 하늘에 LSAM이 떠오를 날을 꿈꾸며 그리고 그 뒤에 LSAME까지 이어질 미래를 상상하며. 지금까지 폴란드 육군 중령 마렉 코발스키의 사연을 각색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스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어요. 따뜻함과 뜨거움의 사연과 정보를 공유하는 하스톤 다음에 또 만나요.